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10월 23일 오전 9시 40분 한라 IMS가 2만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3분 후쯤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상한가가 잠깐 이렇게 풀렸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또 상한가로 다시 재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상이 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버텼다가 오늘 이제 시가에 매도를 하고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이제 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왜 이제 매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드려야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랑 그 당시의 어떤 시장 상황, 시장 배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0월 23일에 이제 이 한라 IMS를 매매를 했잖아요. 10월 23일, 자, 한라 IMS 매수. 근데 10월 22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삼형엠텍, 그 다음에 하나조선, 자, 이런 어떤 조선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자, 얘네들이 조선주들의 흐름이 전날에도 좋았습니다. 제가 매매 복귀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어떤 강한 흐름을 보인 테마에서 강한 종목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자, 최근까지 강한 흐름을 보인 테마에서 좋은 종목이 나올, 강한 종목이 등장할, 자,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때마침 또 이 10월 23일에 한라 IMS가 강하게 슈팅이 아침부터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합리적인, 누가 보더라도 이런 종목의 흐름들이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자, 이 대선조선의 영도조선소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라 IMS가 선정이 됐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라 IMS는 조선 기자재 업종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테마, 조선 기자재 테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영도 조선소를 그러면은 한라 IMS가 인수를 해서, 그럼 그거 뭐 할 거냐? 자, 이런 시장의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또 있었냐면은 영도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자, 선박 정비 그리고 보수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번 인수가 최근에 우리 조선업종의 흐름이 좋은 게, 여러분들 그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 마스가 프로젝트로 촉발된 조선업 회복 기대감 속에서, 자, 이 한라 IMS가 영도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그 영도조선소에서 선박 정비도 하고 보수 거점, 거기에 이제 수리하러 들어오는 배들을 거기에다 이제 정박을 시켜 놓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주 쉽게 이제 좀 애둘러 표현을 하자면은 카센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동차 이제 수리 들어오는 것들 받아서 수리도 하고 다시 보내고. 자,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또 미국의 또 마스가 프로젝트랑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흐름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날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형엠텍 그리고 하나오션, 자, 이런 식의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또 그 전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종합했을 때 이제 한라 IMS는 시장이 또 이 종목으로 또 이제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상한가에 들어가고 이렇게 쭉 아무튼 이어졌지만, 자, 이걸 버티는 거는 또 약간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티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 상한가에 이 종목이 진입을 했는데, 제가 한 3.5% 정도 수익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최근에 또 우리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고점 논란이 이제 계속 일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시장이 한번 꺾일 때가 됐다. 뭐 개중에는 큰 하락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상한가 풀리면 어떡하지? 그잖아요. 상한가 풀려서 만약에 쭉 밀려버리면, 아, 내가 지금 이거 3% 수익인데 이거 지금이라도 좀 팔아서 정리를 해야 되나? 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이라도 내가 좀 생기면은 좀 챙기고 싶다라고 해야 되나요? 지키고 싶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욕구가 막 올라오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경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경험이라든가 어떤 뭐 심리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저는 제 나름의 이유를 한번 드려보자면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손절가를 매수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때 내가 3% 수익을 날리더라도 일단은 조선업 전체 분위기가 좋은 상황 속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 다음날 갭을 띄워줄 가능성도 높잖아요. 상한가가 안 풀리면 그러니까 버텨보자. 대신에 손실만 나지 말자. 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손절가를 매수가로 수정을 했고요.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리고 한 3% 정도 수익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챙기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또 무턱대고 버티는 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손실만 보지 말자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조건입니다. 상한가가 풀려도 금방 다시 들어가면 버티자. 그러니까 딱 이 두 가지만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도 좀 따라주고 시장이 받쳐줘서 상한가로 마무리 지어졌는데, 뭐 그 다음날 만약에 뭐 이렇게 갭도 띄웠다. 그래서 추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기준들을, 내가 세운 원칙들을, 이 기준들을 뭐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또 시장이 이렇게 뭐 나름의 또 추가적인 어떤 보상을 줬구나. 다행이다.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나만의 원칙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애를 써보자. 뭐 이런 식의 경험을 이제 축적해 나가는 거죠. 이 기법대로 이 자리에서 딱 매수하니까 수익이 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원칙을 최대한 잘 지키니까 또 때마침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정당한 보상이 따른다. 이런 경험을 이제 축적을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단기 매매에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강화가 되려면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심리 강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매매 복귀라는 건 뭐 단순히 어디서 사서 어디서 어떻게 하니까 수익 났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결과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의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리에서 뭐 여차저차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을 했고, 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저는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계속 드릴 거예요. 계속 이제 메시지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과정을 꾸준히 기록을 하시면은 시장을 보는 눈이, 종목을 보는 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복귀를 마치셨다면은 영상 아래 카페 링크에서 글로 한번 여러분들도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자, 이런 날들의 하나의 이제 매매의 기준을 쌓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